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젠 이걸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시대죠. 악착같이 아끼고 투잡 쓰리잡 뛴다고 해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무작정 열심히만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인생이 달라지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난 뒤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사니까 조금씩 인생이 바뀌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세상은요, 뭘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냐면 이거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안정감이 아니라 변동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안정만 추구해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자본주의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사람은 왜 월급이 마약인지, 열심히 사는 게 왜 답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러닝하고 매일 2시간씩 운동하고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고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인생이 전혀 바뀌지 않죠.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저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 말고 돈이 벌리는 걸 해야 돼요. 보통 그런 일은 안정감이 드는 일보단 하기 싫고 쉽게 성과도 안 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 보통 그런 일들이 돈이 되는 일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1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고 2나 4가 될 수도 있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변동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되죠. 요즘 시대는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을 악착같이 모아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봐도요, 서울에서 연봉 8천만 원을 버는 가구가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야지만 겨우 11년 6개월 만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죠. 물론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적게 걸릴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활비를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할 수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은 몇십 년 이상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일하고 월급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은행에 적금을 들어가면서 목돈을 모으고 자산을 늘린다는 건 지금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서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3가지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유가요, 직장인의 월급은 계약된 범위 안에서만 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년 연봉 인상을 한다고 해도 연봉의 인상폭은 정해져 있고, 승진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회사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죠. 실제로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 인상률은 5.4%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겨우 상회하는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들의 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월급을 모아서 인생을 바꾼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서 돈으로 교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죠. 왜냐면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도 정해져 있으니까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당연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4.5일제 근무를 도입하면 앞으로 연봉이 인상이 될 일은 지금보다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최근 10년간 집값이나 주식 같은 자산들의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그 사이의 임금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는 게 문제인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는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도 집 한 채 사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데, 거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의 가치까지 함께 떨어지면요, 안전하게 저축만 하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걸 보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선 안정적인 게 오히려 더 가난하고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없는 것도 아니죠. 안정적인 직장,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입니다. 요즘은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그리고 내수 부진으로 대규모 구조 조정이나 급격하게 산업이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월급을 받으면서 살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된 시대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시대는요,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 내 일을 하는 게 지금 시대를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이라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시간만 탕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장을 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직접 만들어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잘 될 수가 없고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라 대부분 몇 번 깔짝해보고 포기하는 게 문제이긴 한데, 제가 아직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에 더 많은 기회가 있더라고요. 기회를 떠먹여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안정적으로만 남이 시키는 일만 해서는 절대로 자본주의 게임을 졸업할 수가 없죠. 아니 꼭 졸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걸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속도도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안정감을 쫓는 게 더 리스크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변동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거죠.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례와 통계를 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요, 남 밑에서 월급만 받고 꼬박꼬박 저축해서 부자가 된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요. 보통 대부분의 부자들은 직접 사업을 하거나 투자에 뛰어들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미국 통계에 따르면요, 백만장자의 약 88%가 자수성가한 부자들이었고요. 이런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이나 투자 같은 활동으로 부자가 됐다고 하죠. 즉, 전 세계적으로도 부를 축적한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남들이 주는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변동성 안으로 들어가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 최고 부자에 올랐던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이야기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김범수 의장은 어릴 때 8명 가족이 단칸방에서 살 만큼 아주 가난한 흙수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이재용 회장을 제친 부자 반열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만약에 김범수 의장이 평범하게 월급쟁이로만 살았다면 그 정도로 대단한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을 해서 2006년에 작은 벤처 회사를 세웠고 그리고 카카오톡의 엄청난 성공으로 일반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부자가 됐죠. 물론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운도 따라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재능도 있어야겠지만 이런 사례를 보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안정감 대신에 변동성을 선택해야 인생을 바꿀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김범수 의장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돈에서 자유로워지려면요, 안정감보다는 변동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변동성이 있는 일이 도대체 뭐냐면 꼭 대단한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남한테 시간을 팔아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심하면 손해까지 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변동성이 있는 일이라는 거죠. 보통 그런 건 온라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인스타나 유튜브에 도전해볼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미래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해야지만 평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대비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도 이제는 트래픽만 잘 만들어도 월 1000만원씩은 우습게 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꼭 서울대를 안 나와도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대단한 아이디어나 재능이 없어도 능력 대비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진짜로 단군 이래로 돈 벌기가 가장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을 녹일 거라면 지금 당장 굶어 죽지 않는 상태라면 월급 200에서 300씩 받아서 모아봤자 인생 하나도 안 바뀌니까 지금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게 된 돈으로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죠. 곱하기의 세상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경우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 시간의 가치가 1시간치 임금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내가 일을 한 만큼 월급을 받는 게 일반적이죠. 만약에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100% 확률로 1년 일하면 6천만원, 10년 동안 일하면 6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반면에 곱하기의 세계에서는요, 하나의 아이디어나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불려주죠. 예를 들면 내가 만든 상품이 인기를 얻으면 생산량을 늘리고 한꺼번에 수십만 개를 팔 수가 있는데, 곱하기 세상에서는 내 시간은 남들처럼 똑같이 흘러가지만 사업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거나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라서 수입이 1에서 10, 어느 순간 10에서 100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초기 투자금이 2배, 3배로 불어날 수가 있죠. 즉,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는요, 곱하기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부를 축적할 수 없고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아서 매달 100만원씩 저축하는 건 당장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리스크가 없는 선택을 하는 게 지금은 더 큰 리스크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노동소득보다 자산의 가격이 훨씬 빠르게 오르고 이제 고물가 시대에서 살게 될 테니까요. 특히 물려받을 자산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일수록 더 변동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수성가했던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했었죠. 바로 안정을 선택하지 않고 변동성으로 몸을 던졌었고 그리고 돈을 굴릴 때도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의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잔잔한 바다에서는 서퍼가 속도를 낼 수 없듯이 변동성이 적은 안전한 환경에서는 돈이 크게 불어날 기회조차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사업이나 투자가 잘 됐을 경우지 잘 안 됐을 때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죠.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변동성이 큰 길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사표를 내고 무작정 창업을 하고 부업을 하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즉 나만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도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하고 작은 것부터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자수성가 부자들이 처음부터 올인을 하기보다는 작은 씨드를 굴려가면서 사업과 투자를 키워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게을러서 하기 싫다고 하는 말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은 물론이고 유튜브나 챗GPT에 검색만 해봐도요. 웬만한 작은 온라인 사업부터 시작해서 인스타나 유튜브 키우는 법까지 진짜 찾아보면 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몰래 작은 온라인 사업을 해보거나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도요. 누구한테 돈 내고 안 배우고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했어요. 진짜 안 나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남들 몰래 작은 온라인 사업을 해보거나 유튜브를 키워보거나 변동성이 있는 일들을 해서 나한테 잘 맞는 걸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중요한 건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는 시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괜히 운동 열심히 하고 책 읽는 게 갓생 사는 거라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시장에 제공을 해보면 마인드도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소비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생산자의 마인드가 뭔지 알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껏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면서 처음부터 바로 잘 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맨땅에 헤딩해보고 실패하면서 이것저것 굴러보니까 방법을 조금씩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퇴사하지 말고 일단 퇴근하고 나서 뭐라도 변동성이 있는 일을 시작해서 그 수입이 회사 월급을 뛰어넘을 때 그때 퇴사를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선 아무리 일을 더 하고 싶고 내 몸값을 올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데 사업을 하고 SNS를 운영하는 건 내가 하는 만큼 수입이 결정되고 내 몸값이 올라가니까 일론 머스크나 이재용 회장처럼 엄청난 부자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작은 부자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발악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동성을 통해서 능력 대비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이제 곱하기의 게임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매달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고 나한테 맞는 투자처를 꼭 하나 이상 찾아야 됩니다. 투자라는 건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이나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각자 성향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투자가 하나씩은 있거든요. 물론 초기에는 변동성이 있어서 불안할 수가 있지만 내가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돈이 일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기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그 시장에서 잃기도 하고 벌기도 하면서 투자 경험을 쌓고 점점 굴리는 돈의 규모를 키우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니는 회사 꼬박꼬박 받고 있는 월급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상태로 5년, 10년 후에도 과연 내 삶이 나아져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앞으로는 더 돈 모으기가 힘들어질 거고 앞으로는 더 부자 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될 텐데 이왕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받으면서 남들처럼 돈의 노예가 될지 아니면 부자가 되기로 선택해서 돈에서 자유로워질지 꼭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습니다. 오늘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엄청난 부자까진 아니더라도 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반드시 변동성으로 몸을 던지고 곱하기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들을 제작해야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의 영상들을 그런 식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득 요즘 드는 제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